뉴스 탑10이 준비한 10가지 이야기 가운데 오늘 첫 번째로 살펴볼 소식은 저희가 3위로 꼽은 이야기입니다.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This area is completely deserted, and it looks like we're encircling something that appears to be the palace. 네, 이제 이번 주말만 지나면 세기의 만남이죠. 백악관에 있는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북한에 있는 김정은 위원장 이 두 사람이 만나게 됩니다. 백악관이 당일 회담이 아닌 추가 회담 가능성을 언급함에 따라 김정은 위원장이 당일이 아닌 싱가포르에서 하룻밤 더 묵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따라서 묵게 될 숙소가 또 어딘지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회담장은 이미 알려졌지만 하루 더 묵게 된다면 어디에 묵게 될지 이 부분도 관심사입니다. 자, 세인트 리지스 호텔이라고 이 유명한 호텔이 있는데 이곳이 바로 유력한 장소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소가 어마어마하게 화려하고 고급 호텔이더군요. 그렇습니다. 그 20층에 이 프레지덴셜 스위트룸이 있는데요. 네. 이곳에서 하룻밤 묵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약 1,000만 원 정도가 이렇게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하룻밤에 1,000만 원이요. 그렇습니다. 네. 만약 회담이 길어져서 이틀 또 회담을 아침 일찍 시작하기 때문에 전날 도착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최소 이틀에서 사흘 정도 머물게 되는데 또 혼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수행원들도 함께 머물기 때문에 네. 상당한 체류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한 사람이 아니고 수행원들이 꽤 많은 인원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한 액수가 필요할 텐데 김정은 위원장 지금 국제적인 경제 제재를 받고 있기 때문에 또 가난한 나라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곳곳에서 돈을 내주겠다는 손길이 이어지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북한이 세계적으로 GDP 수준으로 뭐 최빈국에 해당되니까 네. 지금 사실은 이제 저렇게 대규모의 인원과 저런 호텔을 사용하려면 많은 지금 돈이 필요하겠죠. 네. 이제 그렇다 보니까 지금 북한이 과연 저걸 지불할 수 있을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일단 먼저 싱가포르 정부 차원에서 일단 지원을 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국방부 장관이 공식적으로 북한의 어떤 비용들을 지불할 의사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또 이제 반핵 단체에서도 자신들이 이번 회담이 가지는 어떤 역사적 의미를 있기 때문에 지불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했고 또 미국의 지금 여행사 기업 같은 경우도 거기도 자기들이 지불하겠다고 이제 지원이 세도를 하고 있는데 네. 과연 북한이 이제 자존심이 강한 나라지 않습니까? 그렇죠. 과연 이런 지원을 받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존심이 강한 나라이기도 하지만 속칭 저팔계식 외교를 펼치는 그런 또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과연 모든 이들이 이렇게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해줘야 할 정도로 김정은 위원장 정말 가난한 걸까요? 바로 지난주 러시아 외무장관이 북한을 방문했을 당시에 김정은 위원장의 저택이 카메라에 포착이 됐죠. This area is completely deserted, and it looks like we're encircling something that appears to be the palace. So let's just have a walk around and take a look what they have to offer. Dark North Korean chocolate. I can tell you that it tastes just like any other dark chocolate anywhere around the world. Some lemonade. I can barely remember being given such access at other VIP locations around the world. 자, 저 영상만 보더라도 어마어마한 규모의 저택 그리고 그 내부의 구석구석을 보더라도 전혀 가난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외부에는 가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죠. 실제로 김정은의 재산이 최근에 굉장히 급격히 늘었다. 이런 보고서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지금 CIA 보고에 따르면 실제로 이제 한 2000년대
조에는 이제 김정은의 어떤 재산 자체가 40억 달러 북한 네. 재산이 이제 했는데 4조 6,740억 원 정도 2000년대 초반의 재산 평가액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한 50억 달러로 이제 많이 늘어났다는 것인데 1조 2천억 원 정도가 늘어난 그렇죠. 것이군요. 왜냐하면 이제 북한의 뭐 전체적인 나라 살림 규모는 뭐 그 저 자체가 제재 때문에 사실 못 사는 거지만 김정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달러라든지 또 여러 가지 뭐 호화 요트라든지 저런 것들을 이제 추산해서 하는 것인데 실제 이제 근데 김정은 재산에 대해서 정확히 지금 국제 기구도 조사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이 없는 상황이거든요. 네. 일단 대략적으로 지금 전적으로 이제 관측되는 것들을 추정한 수치긴 한데 네. 일단 저거 자체가 뭐 북한 사회 자체가 일단 뭐 김정은의 개인 소유인지 국가 소유인지도 애매한 상황이니까 아마 네. 저런 추세는 뭐 일단 좀 어떤 면에서 보면 좀 의미 없는 그런 액수는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다른 보고서 내용도 보더라면 북한 경제가요, 물론 미사일과 핵 개발을 위해서 외화를 많이 소진한 것으로 알려지고는 있지만 국내 경제는 장마당 경제의 활발한 이 발전 때문에 많이 활성화되고 있다. 이런 보고서도 내용도 있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재산이 늘었던 이유는 가장 큰 이유가 노동당 39호실, 그러니까 외화벌이에 전념했던 39호실의 노력 결과이기도 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다고 하던데 어떻습니까? 그렇죠. 북한 경제는 뭐 지난해에도 뭐 4.3%가 성장했다. 이런 뭐 통계 자료도 있습니다만, 자, 이 의원님 말씀대로 사실 북한 경제를 개량화한다는 게 큰 의미는 없습니다. 국가 네. 경제와 또 노동당 경제와 장마당 경제가 다 제각기 놀기 때문에 그래서 김정은의 재산은 아닌 게 아니라 노동당 39호실 이제 100여 개의 그 무역 회사를 지휘하고 있고 여기서는 연간 이제 5억 내지 10억 달러를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뭐 무기 수출, 뭐 마약, 뭐 여러 가지 송이버섯 이런 것까지 수출한 것을 이제 벌어들이고 그걸 가지고 이제 김정은이가 사용하기 때문에 김정은이 재산이 늘어날는지는 모르지만 인민 생활이 향상됐다든지 이런 건 거의 찾아볼 수 없고 심지어 지금 원산에 건설하고 있는 국제관광도시도 올해 9월에 완공하려다가 내년 4월로 딜레이한 거 보면 자금이 딸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평가되는 자산 액수,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는 거는 같다. 하지만 이게 현금화 가능하지 않은 부동산, 땅, 뭐 이런 걸 가능성도 높다. 이런 분석인데 김종무 실장님 좀 다르게 보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현재 CIA에서 계산한 거는 네. 현금 자산만 얘기를 한 겁니다. 아, 그래요? 늘어난 걸 얘기한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집권한 이후에 굉장히 전시성 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네. 뭐 여명거리도 만들고, 뭐 마식령 스키장, 그다음에 문수 물놀이장 많은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 투자 액수를 생각한다 그러면 김정일 위원장이 물려줬던 재산 중에서 한 25% 쓰지 않았다는 게 통계가 나옵니다. 네.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그래도 39호시를 통해서 많은 돈을 이제 벌려고 노력했지만 유엔 제재가 점점 더 심화되어 있기 때문에 근래 들어서는 수입이 굉장히 줄어들었다. 그래서 현재는 뭐 상당히 힘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며칠 전에 저희가 위성 사진에 찍혔던 과거에 찍혔던 김정은 위원장의 별장 모습을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김정은 위원장은 이 호화 별장을 여러 개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요트도 여러 척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박 시설도 보유하고 있고 요트까지 보유하고 있으면 상당한 부를 가진 그런 존재다. 그런데 싱가포르 회담에서 소요되는 숙박 비용을 여기저기서 대주겠다고 나서는 점, 이 부분이 좀 의아해서 저희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네, 북한이 현재 낼 돈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거 네. 해봤자 얼마 안 되거든요. 그런데 왜 그러면 외국에서 외국에다가 돈을 내달라 그랬을까 하는 부분인데 분명히 김창선 그 서기 실장이 네. 백악관 그 부실장하고 얘기를 하면서 체류비 내달라 그랬을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뭐 냈냐면 우리가 내줄 수도 있지만 싱가포르 쪽에서 이렇게 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싱가포르 정부에서 내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북한이 처음부터 돈 낼 의사가 없다고 일단 봐야 되는데. 돈이 있는데 왜 안 쓰는 거예요? 이게 말이죠. 당신들이 유엔 제재를 해가지고 우리가 힘드니까 제재를 빨리 해달라, 해제를 빨리 해달라 이런 것을 엄살을 좀 부리기 위한 그런 저팔계 외교의 일환이 아니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번 주말 지나면 이 숙박비를 누가 냈는지 알 수 있게 되겠죠.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싱가포르에 이제 가긴 가게 될 텐데 가는 방법에 대해서 원래 참매 1호기를 타고 갈 것으로 유력시 됐었거든요. 근데 이틀 전부터 다른 얘기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매 1호가 아닌 제3국가의 비행기를 타고 갈 가능성도 언급이 되고 있다.
그 근거로 지금 싱가포르 외무장관이 평양을 방문했거든요. 네. 그 근거를 가지고 지금 분석이 나오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싱가포르 외무장관이 북미 정상회담하고는 그 당사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 뭐 물론 개최국의 이제 그 주무장관이긴 한데 왜 북한을 방문했을까를 이렇게 추정을 해봤을 때 네. 아마 이 김정은 위원장이 타고 올 어떤 그 비행기와 관련해서 이런 협의를 할 가능성도 있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들리는 얘기가 에어포스 원,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타고 오는 에어포스 원 정도 되는 급의 비행기를 좀 구해봐라, 아니면 구해달라라고 요청을 했다는데 네. 급을 맞추기 위한 겁니까? 뭐 맞습니다. 안전을 위한 겁니까? 그러니까 보잉 747 정도를 빌려서 네. 자기 경호원들하고 그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이제 소형원까지 다 이제 한꺼번에 타고 가겠다 이런 뜻인 것 같은데 분명히 싱가포르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싱가포르 정부에서는 그냥 줄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러면 싱가포르 정부하고 북한하고 정상회담이라는 그 형식을 빌려 가지고 네. 그 정상회담에 가기 위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그걸 타고 싱가포르로 가서 싱가포르 총리하고 정상회담을 한다 그러면 비용을 대줄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네. 초청을 했기 때문에 아마 그런 형식을 통해서 싱가포르 정부가 돈을 내주려고 그러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우리가 박정희 전 대통령이 처음에 취임을 했을 때 네. 미국 방문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때 사실 우리나라 비행기가 없었어요. 네. 그때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비행기를 보내서 박정희 대통령이 타고 미국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네. 이제 그 시대와 한 그 60년대인데 지금 이제 사실은 김정은이 똑같은 이제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갈 비행기가 일단 없으니까 이제 빌려서 가는 것인데 그런 면에서 보면 하여튼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 보면 저는 어떤 면에서 좀 어떤 시사적인 측면이 있지만 박정희 전 대통령의 어떤 모델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처음에 박정희 전 대통령이 어떤 경제 개발을 했던 모델들, 원조 모델을 그렇죠. 얘기하는 그런 것들을 좀 거군요. 따라가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아하. 생각도 솔직히 듭니다. 개인적인 이제 생각을 그렇습니다. 말씀해 주신 겁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 여기서 마무리하고 이제 두 번째 이야기로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지금 정말 바쁘죠. 지금 마음이 어떤지 저희가 분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어지는 순위에 만나보시죠. And what was in the letter? Well, the letter was just a greeting. It was really very nice. It was really a very warm letter, a very nice letter. I appreciated it very much.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이 전달한 편지를 받아들고 따뜻하고 좋은 편지 내용이었다라면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기도 했었는데요.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말 내용을 들어보면 어딜 가나 김정은 위원장 이야기밖에 하지 않고 있습니다. 속된 표현으로 기승전 김정은 이렇게 마무리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데요. 이번 순위에서는 김정은 위원장만 생각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속마음을 살짝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장욱 차장. 네. 북미 정상회담에 앞서서 원래 트럼프 대통령이 G7 회의에 참석을 해야 돼. 캐나다에 가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캐나다에서 G7 회담을 하던 도중에 네. 싱가포르로 김정은 위원장 만나러 가겠다라는 네. 스케줄이 지금 나왔어요. 그러면 네. 지금 G7에는 별로 마음이 없고 네. 나는 오직 김정은 만나는 게 더 급해라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라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이제 그런 해석도 가능하고요. 네. G7에서 그러니까 미국을 제외한 이 G6, 예. 이 G6 국가들 정상과 세계적인 무역 분쟁을 네. 가지고 토론을 해야 되거든요. 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1대6으로 그 이 토론에서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좋지 않은 상황을 경험하는 것보다는 네. 세계적인 관심을 받고 있는 북미 정상회담에 나는 조금 더 그 비중을 두겠다. 네. 이런 의중을 좀 밝힌 것 같습니다. 네. 실제 일정이 나왔는데요. 8일과 9일 캐나다 퀘벡에서 열리는 이 G7 정상회담이 그 종료되기 전에 이 9일 오전 10시 반에 이 캐나다에서 싱가포르로 떠난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캐나다 시간으로는 9일이지만 아시아 시간으로 넘어오면 벌써 이제 그 10일에 가깝거든요. 그리고 이 12일 날 열리기 때문에 뭐 하루 전에 도착하기 위해서 좀 일찍 출발한다 이렇게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 심지어 트럼프 대통령 뭐 G7 회담을 하던 도중에 싱가포르로 간다. G7 회원 국가들과 어떤 무역 분쟁 얘기하기 싫어서 그러는 걸 수도 있다는 분석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 말고도요.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재난 관련 이 회의를 하는 도중에서도 계속 김정은 위원장 얘기만 꺼내서 주변 사람들이 굉장히 좀 놀랬다.
왜 저렇게 김정은 얘기만 할까? 이런 얘기 또 나오고 있거든요. 뭐 자나 깨나 앉으나 서나 네. 지금 사실은 미북 회담 생각밖에 머릿속에 없는 것 같아요. 네.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아마 지난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을 안 하겠다고 했을 때 진짜 안 하겠다고 했는 것인지 네. 그조차 의심이 될 정도로 지금의 행동들을 그렇죠. 보면요. 지금 보면 정말 하고 싶었는데 겉으로 이제 안 하겠다고 하는데 얼마나 좀 속이 쓰렸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 네. 사실 이제 그런 이야기도 했지 않습니까? 지금 그 줄리아니 전 뉴욕 시장을 통해서 정말 김정은이가 나한테 엎드리기까지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 회담에 대한 어떤 그 집착을 나타냈는데 사실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정말 자기가 지금 폼 나는 것 지금 네. G7 회의에 가면 이 두드러를 맞을 일밖에 없습니다. 지금 아하. 자유무역 문제 때문에 다들 지금 다른 나라에 작정을 하고 오는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 자신이 주도가 되고 자신이 폼나는 회의는 바로 싱가포르에 열리겠기 때문에 한시라도 빨리 그곳에 가고 싶기 때문에 항상 모든 주제는 지금 북한에 맞춰져 있습니다. 이현종 의원님 얘기 들어보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G7 회담에 가는 것보다 지금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가는 게 훨씬 더 돋보이고 그리고 또 주목도가 높기 때문이다. 이렇게 들리네요. 그러니까 G7 회담에서는 자기가 열세고 네. 자기가 이제 을입니다. 아하. 을인데 아마도 싱가포르 가서는 김정은 위원장 앞에서 자기 갑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네가 비핵화만 하면 우리가 체제 보상도 해주고 뭐도 해주고 할 수 있다. 분명히 갑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을인 위치보다 갑은 위치로 가는 게 훨씬 좋으니까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 매일 팔아먹는 것 같은데 네. 문제는 날짜가 하나 남아요. 네. 9월 9일 날 아무리 캐나다 시간이라 하더라도 9일 오전 10시 30분에 출발을 한다 그러면 하루가 남습니다. 네. 회담은 12일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하루는 또 뭘 할지 그때 그거는 뭐 싱가포르하고 뭐 이렇게 정상회담 할지 그건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 트럼프 대통령의 머릿속에는 김정은 위원장을 만날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G7보다 더 돋보일 장소이기 때문에도 그렇지만 김정은 위원장을 정말 만나고 싶은 마음은 진심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 역시 협상가다운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을 짝사랑하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여전히 트럼프 대통령 북한에 대한 경계심을 늦추지는 않고 있습니다. But yes, the campaign hasn't changed. If you hear me saying we're going to use maximum pressure, you'll know the negotiation did not do well, frankly. All I can say is I am totally prepared to walk away. I did it once before. 당근과 채찍 두 가지를 계속 던지는 트럼프 대통령의 그 기본 입장은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회담 잘 되면 김정은 위원장 백악관에 초청을 할 것이다. 이런 제안을 하면서도요. 회담 잘 안 되면 회담장에서 거론할 것이다. 이 볼튼 국가안보보좌관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가장 먼저 묘사했던 저 부분 아닙니까? 우리는 그냥 일어나서 나갈 수도 있다. 이거를 계속 고수하고 있군요. 끝까지. 그렇죠. 근데 전체 어떤 이야기 내용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네. 점점점 더 긍정적인 게 많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맥시멈 프레셔, 즉 네. 최대한 압박 이야기도 이제 하지 않겠다라든지, 그다음에 또 이제 백악관으로 초청하겠다는 이야기라든지, 이제 긍정적인 이야기 비중이 점점 높아지면서 실제 회담장에 나가겠다는 이야기는 조금씩 양념으로 이제 지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서 보면 이제 회담에 대한 기대감을 좀 높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글쎄요, 뭐 잘 안 되면 회담장에서 걸어 나가고 또 최대 압박을 다시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는 있지만. 회담이 잘 되면 김정은 위원장을 백악관에 초청할 것이다. 굉장히 또 파격적인 제안을 내놓은 거예요. 그런데 과연 김정은 위원장이 미국의 백악관에 초청한다고 갈까요? 네, 제가 볼 땐 갈 가능성이 그래요? 높은데 다만 안전을 그렇게 중요시하는 김정은 위원장이 백악관까지 간다고요? 예, 제가 가긴 갈 텐데 아마 또 전제 조건이 있을 겁니다. 당신도 평양에 오라. 그럼 나도 백악관 가겠다. 이게 협의가 되면 며칠 전까지 플로리다 초청 얘기가 벌써 백악관으로까지 지금 뭔가 도약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서로 트럼프나 김정은이 백악관과 평양을 왕래하는 조건이라면 충분히 김정은도 미국의 뭐 치안이나 이런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마음 놓고 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의 이 임기가 지금 이제 2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2년 뒤에는 이렇게 재선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번 6.12 그 북미 정상회담이 북한의 비핵화를 이루기 위한 마지막 회담이 아니라 시작하는 회담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6.12 회담을 계기 삼아서 백악관으로 초청하고 또 답방 형식으로 평양을 방문을 하게 되면 네. 앞으로 2년 동안 북미 회담이 훨씬 더 여러 차례 열릴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입니다. 네. 자,
이 지금 김정은 위원장에게 아까 이현정 위원님 말씀하실 때 뭐 두 가지를 항상 제시를 하고는 있지만 당근과 채찍. 근데 회담이 가까울수록 당근 쪽으로 많이 기우는 것 같다 평가를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 당근 줄 생각을 먼저 하고 있어 보이는 트럼프 대통령도 불과 지난해에만 하면 전쟁을 실제 할 마음이 있었다. 이런 의견이 나왔거든요. 바로 문정인 특보가 했던 말입니다. 미국은 지난해 군사행동을 할 용의가 있었고 실제로 준비를 시켰다. 북한의 핵 군사시설을 골라서 타격하면 북한이 손들고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었다. 이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이랬던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처럼 완전히 바뀐 거군요. 네, 그렇죠. 이제 평창에 아마 이펙트가 없었다면 오늘과 같은 이런 평화 무드는 생겨나기 어려웠을 텐데 네. 일단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평창을 계기로 뭔가 평화 프로세스를 마련했고 거기 이제 펜스도 왔고 이방카도 왔고 미국의 이제 고위층들이 와서 그걸 보고 돌아가고 또 남북 정상회담이 잘 되니까 역시 트럼프도 완전히 작전을 바꿨다. 물론 군사행동을 하면 적어도 올해 안에 북한을 손들게 할 수 있는 충분한 요건은 됩니다.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미국이 바꿨다는 것은 이 한반도의 변화를 제대로 감지했다. 네. 그러니까 북한이 현재 비핵화 회담에 나온 건 두 가지 아닙니까? 유엔 제재, 또 그렇죠. 하나는 미국의 북한에 대한 군사 공격 네. 두 가지인데 현재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두 가지를 북한이 비핵화하기 전에는 버릴 생각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끊임없이 군사적 공격할 수 있는 그 역량을 계속 갖추면서 북한이 비핵화할 때까지 계속 압력을 가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 살펴봤습니다. 이제 세 번째 이야기로 넘어갈 텐데요. 중국에 있는 미국 국적의 외교관들이 요즘 알 수 없는 이상한 일을 당한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 짚어보겠습니다.